한국 경제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기인 건 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국 경제는 대략 2012년쯤 코로나 이전이죠. 그때부터 이상 징후가 나왔고요. 그 이후로 계속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코로나 때 충격이 컸고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라든지 또 트럼프의 또 재선이라든지 또 이런 면들이 겹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찾지 못한 상황이고요. 특별히 지금 현재 상황은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전부 다 사실 경기 침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도 경기 침체가 되어야 되는데 전 세계 국면이 지금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야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만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었고 또 그런 효과들이 아직까지 좀 유지가 되면서 미국만 조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전 세계 경기 침체의 어떤 분위기 속에 같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특별히 여기에다가 국내의 어떤 그 문제들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떤 하나만 특별히 위기의 진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한 20년 이상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해왔던, 특별히 외환위기 이후로 해왔던 시스템들이 그게 이제 산업의 시스템이라든지 또 경제라든지 사회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미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든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원히 무한히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든, 그래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그런 어떤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성공적으로 시스템 전환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물론 이제 그것의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내수적인 측면에서는 인구의 문제, 이게 이제 드디어 생산 가능 인구, 또 그게 사실은 소비 인구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성장의 한계, 그리고 이제 축소에 들어간 상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돌파구로 찾기 위해서 사실 오랫동안 20년 동안 부동산 경기 부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산 효과에 의해서 내가 일자리, 즉 노동 효과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자산 효과로 대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지난 한 20년 동안 그랬었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투자해야 돈을 벌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도 역시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게 이제 결과가 뭐냐면 이제 부채가 지금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특별히 개인의 부채,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이죠. 그게 이제 거꾸로 이제는 다시 자산 효과가 있을 때는 그게 소득 효과 좀 덜하더라도 그걸 통해 소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한계에 도달하고 이제는 거꾸로 가격이 떨어지고 빚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특별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에 대한 이자 비용이 굉장히 커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비 축소를 하고 있는 게 내수 시장의 악순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내수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거기에 연관돼 있는 주식 시장의 주가 하락을 또 촉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서 그게 이제 두 가지의 힘이 있는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무역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여파로 한국이 좀 타겟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력 사업들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4차 산업의 주력 사업이 드디어 바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 그러니까 미래 경쟁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현재 기존 산업의 수출은 환율 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혹은 미래에 대한 시장의 평가들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게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본이 이탈을 하고 그건 또 미국의 자본이 쏠리는 현상과 또 맞물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본이 이탈하면 새로운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오지 못해서 좀 총체적으로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도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적정 수준으로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수출의 어떤 측면에서는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과도한 환율 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출에 있어서의 어떤 환율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은 그런 어떤 위기들이 외환 시장에도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이 시점에도 좀 환율이 1,450원, 60원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1,500원 선 위협도 좀 있고 그리고 사실 미국이 내년
하반기, 중반 이후부터 만약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이제 글로벌 지금 위크한 상황이 무너지면서 1,500원 선을 다시 한번 뛰어넘는 그런 어떤 위기도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외환 보유고에 대한 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더욱더 추가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한국 경제는 상당한 위기에 있고 총체적 위기에 있고, 그러나 이 위기가 금방 끝날 위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올해보다 더 안 좋습니다. 2024년보다 더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동조화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번 크게 출렁여서 경기 침체를 다 빠져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다 개선해야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경기 침체 호황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체를 거쳐야 호황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등을 못하는 거, 호황기로 못하는 거, 혹은 어쩌든지 안정기로 못 가는 것은 침체를 아직 못 겪었기 때문에 그게 겪어야 되는 겁니다. 겪을 건 겪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그게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미국 때문에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미뤄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내년이 좀 더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